미국 반도체 협회가 그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이제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국가의 이익하고 기업의 이익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돈은 뭐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이 정부의 생각하고 기업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뭐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경우를 보면 많게는 60%, 적게는 뭐 1~20%이 정도의 이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출 통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매출의 대폭적인 감소가 또 반도체 경기 하강에 이것이 적자폭을 키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그 취소하거나 또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반도체 협회도 맞장구를 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그 대중 정책으로 반도체 기술 통제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원 상태로 돌린다거나 그런 것은 아마 또 내년 1월부터가 정치 시즌이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은 민주당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철에 기부금 문제가 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기부금 제공자들이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IT 업계의 요구를 싹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그 정책을 철회하거나 또는 이제 대폭적인 완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받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예. 그러나 그 반도체 업계 또는 IT 업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표면상으로는 무대응으로 가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8월 달부터 장비 수출을 안 하게 되고,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구두 또는 이제 제한 내 어떤 그 시작이었을 뿐이고, 그것이 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은 금년 하반기, 내년에 나타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ROI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 네. 수익이 굉장히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지속되는 한 아마 수출 통제 조치를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네.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의 파격적인 반대 급부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선거를 앞둔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이제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일부를 해제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회사들이 타격을 뭐 적지 않게 볼 것 같은데요. 일반 입장에서 반도체 지금 너무 핫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이슈들은 이벤트성 이슈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뭐 최악이다 그러지만 40년 정도의 반도체 사이클로 놓고 보면 상승 2년 반, 하락 1년 반의 그 사이클은 6개월, 1년의 이제 연장 또는 단축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네. 사이클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년 반 동안에 전 세계의 반도체 전문가들 또 많은 언론이 이제는 반도체 사이클이 없어졌다, 예. 슈퍼 사이클이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흥분을 했다가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경기가 꺾어지면서 이제 큰 손실도 보고 뭐 스타일을 구겼지만, 전 세계 경기가 코로나 인해서 완전히 이제 하강을 하는 국면에서도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간의 상식으로는 경기가 하강하면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줄어드는데도 이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슈퍼 사이클로 오인을 한 것이고, 음. 그것은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특성이 이동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또 이게 이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 이런 부분의 수요가 폭발하는 바람에 서버에 이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사실은 특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경기 하강에 반도체 경기가 같이 죽어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오인했던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재택근무가 끝나고 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서버에서 필요한 반도체의 수요 증가율이 뚝 떨어진 것이, 예. 이게 지금 경기 하강의 가장 큰 이유고, 그래서 그것은 이 코로나 특수가 없어지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 불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이 어떤 수요처가 완전히 사고가 나거나 또는 전쟁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수요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은 뭐 80년대 같은 경우는 20몇 개 기업들의 완전 경쟁 시장이었지만,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단 3개 회사,
또 예를 들어서 이제 CPU 같은 경우도 한 2개 회사, 또 예. GPU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독점의 상태로 시장이 과점화돼 그렇죠. 있어요. 네. 이 반도체 회사들이 묵시적 담합을 한다면 공급 과잉을 바로 공급 부족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도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70%, 75% 마켓셰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기업이 묵시적으로 30%만 감산을 해버리면 20% 이상의 이제 쇼티지가 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D램이 오버서플라이라고 하지만 그 비중은 10에서 15%를 보는 거거든요. 삼성 같은 1등하는 회사는 불황에 투자해서 호황기에 불황에 투자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마켓शे어를 먹으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불황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단시간에 없어지지 않는 것은 있고요.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특정한 종목을 콕 찍어서 가는 것은 사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의 진정한 바닥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돈은 장난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예.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아직 바닥을 못 찾고 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작년 4분기가 바닥이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략 주가를 보면 반도체가 실물 경기보다가는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합니다. 예.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바닥은 결국 반도체 실물 경기 바닥도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한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기가 막힌 종목들의 경우들은 거의 고평가 상태까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이클에 터닝을 하는 사이클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화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보다는 이제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경기는 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보다는 이제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 이제 이 아. 회사들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미국과보다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시점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주가들이 이미 먼저 반응해서 먼저 많이 올라갔고, 또 선조주주 같은 경우는 100몇 %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뭐 거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아직 저평가된 이제 분야나 종목 쪽을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비디아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파는 게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뭐 특정한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좀 네네. 그렇지만 하여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그것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